자, 이제부터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우의 수가 무엇인가? 자, 여기 적혀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의 가짓수.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를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들 1, 2, 3, 4, 5, 6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가능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 되는 겁니다. 6가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세보라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느냐? 자,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원칙.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빠짐없이 다 세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막 세다 보면요, 막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먹거나 셌다가 또 세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을 씁니다. divide and conquer 룰. 응? divide 하라고. 문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 큰 문제를 잘라.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뭐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각 문제들을 작은 문제들로 자른 다음에 작은 문제들을 각각을 해결을 해요. 자, 디바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그만 경우들을 컨커, 정복을 해란 말이지.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쳐서 전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 특히 이제 수능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보면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 경우별로 문제를 풀고 나서 합치는 그런 문제풀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룰이 경우의 수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일이 다 세는 거야. 빼먹지 않고 잘 세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데요. 자, 2가지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두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주어라가 기본 개념이 되고요.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두 사건을 곱해 주어라.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보면 뭐 이런 거야. 내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A라는 경우 내가 이제 걸어서 갈 거야. 근데 걸어서 갈 때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냐면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3개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버스를 타고 갈 거야. 학교까지 갈 때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어. 그럼 버스 노선이 몇 개의 노선이냐면 2개의 노선이 있어요. 2가지 종류의 버스, 뭐 마을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2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럼 내가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 2가지, 토탈 합쳐서 5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사건을 더해줘야 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했죠. 자, 이렇게 더했는데 이거 왜 더했냐면 내가 걸어서 가면서 동시에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응? 걸어서 가면 버스를 탈 수가 없고 버스 타고 가면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사건이 이 각각의 경우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내가 이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라라는 게 합의 법칙이고요. 자, 이번엔 곱의 법칙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런데 중간에 어디 뭐 문방구를 들렀다 가야 돼. 준비물을 사갖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문방구에서 학교까지는 길이 2가지 길이 있어. 그래서 2가지 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서 가면 돼. 자, 그러면
자, 내가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보자.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 집에서 일단 문방구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죠. 그 다음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집에서 자, 첫 번째 경로를 통해서 집에서 문방구로 갔어. 그런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해서 자,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갈 수가 있죠. 응? 그러니까 첫 번째 경로로 간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경로 중에 두 번째 경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째 경로를 통해서 간 경우에 대해서도 세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집에서 문방구까지 아랫길을 통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윗길이나 아랫길을 통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자, 토탈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6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지금 2가 몇 번 더해지고 있죠? 3번 더해지고 있지. 2를 3번 더했다. 그럼 2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쪽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한 개 선택. 그리고 이쪽의 길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할 건데 내가 이 선택한 걸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죠. 동시에 선택해야지만 학교까지 갈 수 있지. 만약에 앞에서만 선택을 하고 뒤에서는 선택을 아예 안 해버리면 이쪽에 선택을 안 해버리면 집에서 문방구까지만 가고 끝나잖아. 학교까지 가지도 못하잖아. 그지? 학교까지 가려면 이 두 경로 중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두 가지 선택지에서 각각 하나씩을 동시에 선택을 해줘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최종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게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합의 법칙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응? 그럴 때는 자, 이게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집합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확률에서 보시면 확률도 집합하고 완전 똑같은 성질이 있거든. 경우의 수도 집합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합집 A 또는 B가 이게 이제 합의 법칙 쓰는 거거든. 그럼 합의 법칙이라는 게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걸 때는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조금 일부 있을 때는 그 교집합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만큼을 빼줘야 돼요. 집합에서 합집합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런 일부 겹치는 예를 하나 볼까? 얘가 뭐 이런 거야. 자, 3의 배수 또는 내가 5의 배수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20까지 20개의 숫자가 있어.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3의 배수는 1부터 20 사이에 6개가 있어요. 그 다음 5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중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3의 배수 6개 한번 다 적어볼까요? 3, 6, 9, 12, 15, 18 이렇게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의 배수만 따로 세보면 5, 10, 15, 20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또는 5의 배수 되는 거 한번 다 세볼까요? 3, 6, 5 작은 거 순서대로 하자. 3도 있고 5도 3 또는 5의 배수죠. 6, 그 다음 9, 10, 그 다음 12, 15, 18,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개예요?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게 3 또는 5의 배수는 9개가 나와야 되거든? 9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냥 단순하게 4의 배수의 개수랑 경우의 수,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랑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했건 9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자,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15가 겹치잖아. 15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5의 배수이기도 하잖아. 겹치는 부분을 두 번 세기 때문에 이 15를 한 번만 세야 되는데 두 번 셌기 때문에 더 많아졌다고 세야 되는 경우에 서 중복되게 됐다고. 그래서 중복된 만큼 빼줘야죠.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 돼. 3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3의 배수 되고 5의 배수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이게 좀 더 확장된 합의 법칙이에요. 이게 합의 법칙. 확장된 합의 법칙. 근데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는 거는 아예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교집합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합의 법칙은 결국 이제 합집합,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합집합 구하는 게 합의 법칙. 곱셈 법칙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라 하는 거고요.